투자론이 참 어렵죠, 그죠? 어렵습니다. 만만치가 않은 부분인데, 일단은 우리가 아까 출제 포인트를 가시면은 위험과 수익의 측정이 있었어요. 위험과 출제. 거기 보시면은 아까 출제 포인트에 위험과 수익의 측정이라는 게 있죠. 요거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하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포트폴리오 전입니다. 자, 위험은 높아야 돼요, 위험은 낮아야 돼요? 낮고 수익은 높아야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위험과 수익의 측정을 이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측정하는 방법이 평균 분산 결정법입니다. 평균 분산 결정법이라고 하는데, 자, 결정법이라고 하는데, 또는 지배의 원리라고도 하거든요. 지배의 원리. 자, 그럼 평균을 내는 것은 따라서 곱해서 더한다. 그럼 기대 수익률을 내겠죠, 그죠? 기대 수익률이 나온다는 자체에 이 평균은 수익을 측정해요. 뭘 측정한다? 근데 분산은 위험이었죠, 그죠? 그래서 아까 분산은 표준편차의 제곱이거든요. 그러니까 표준편차의 제곱이 위험이에요. 그래서 아까 분산과 표준편차는 수익이에요, 위험이에요? 수익률은 수익이죠, 그죠? A와 B를 봤을 때 만약에 수익률이 똑같으면 위험이 큰 거, 위험이 작은 거. 그래서 5% 얘가 7%면 얘를 선택하겠죠. 그럼 A가 B를 지배한다고. 그럼 만약에 위험이 똑같으면은 수익이 작은 거, 수익이 큰 거. 그럼 얘가 15%면 얘를 선택하죠. 근데 우리가 문제가 A가 수익도 크고 위험도 크면은 평균 분산 결정법으로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온 게 따라서 변이계수, 절대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이건 선택할 수가 있다, 선택이 안 된다. 자, 우리가 수익이 높고 위험도 높다는 거는 좀 공격적이고 얘는 좀 보수적이죠. 이렇게만 가능하지 선택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온 게 약간 무슨 계수요? 변이계수죠. 그죠? 변이계수는 상대적으로서 높아야 돼요, 변이계수가 낮아야 돼요? 낮아야 되죠. 그럼 위험을 알고 싶으니까 위험이 올라가죠. 표준편차를 기대수익률로 나누거든요. 표준편차를 기대수익률로 나눈다. 이렇게 해서 기대수익률당 위험을 나누죠. 그럼 변이계수 높아야 된다, 낮아야 된다? 낮아야 되는데, 자, 그래서 그 한계점이 넘은 게 따라서 포트폴리오. 그럼 넘겨보세요. 포트폴리오라는 게 나옵니다. 테마 3회 포트폴리오 있어요? 그럼 거기 보시면은 그림에 최적 포트폴리오에 따라서 효율적 전선, 효율적 전선이라는 얘기가 있죠. 자, 이게 뭐냐면 이제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게, 자, Y축과 X축이 있죠. 그럼 서 있는 거는 무슨 축이에요? Y축. 그럼 누워 있는 거는요? 제가 Y니까 얘가 X겠지. 맞아요. 그럼 이따가 행축과 종축이라고 하죠. 지금 서 있는 거는 그냥이야 종축이야. 종축이에요, 종축. 맞아요. 여러분들 눈높이. 그다음에 그 행충은 그냥이야 누워 있어. 누워 있는 게 행충이거든요. 맞나요? 이렇게 가신다면, 자, 여기 수익률이에요. 기대 수익률이고, 여기가 수익률 얘기하고, 여기가 위험을 얘기해요. 그럼 아까, 자, 아래로 볼록한 위험의 P형에 대한 무차별 곡선이 있는데, 그 위로 위험의 P형이, 위험 해평, 혐오형이 아래로 볼록한데, 자, 그럼 혐오도가 같아요? 혐오도가 달라요? 다르죠? 아까 기억나십니까? 그럼 아까 1억 주면 제가 번지 점프 뛸게요. 2만원만 주세요. 라는 사례가 있죠. 그럼 가파를수록 이따 문제 나올 때 그냥이다 해피도가 높을수록 가팔라요. 그럼 얘는 공격적이겠어요? 보수적이겠어요? 보수적이가 공격적이죠. 이해하셨나?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무차별 곡선에 대한 위험의 평의 무차별 곡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따라서 효율적 전선, 전선이라는 게 나타나요. 평균 분산 결정법에서. 그래서 아까 서 있는 게 X축, Y축, 누워 있는 게 X축. 그럼 여기가 이제 기대 수익률이고, 여기가 평균을 얘기하고, 여기가 위험, 분산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자, 우리가 여러분들 문제집으로 가셔서 221페이지 가시면 그림이 하나 나와요. 221페이지. 221페이지에 56번 있어요? 어머, 그림이 하나 보여요? 이게 이제 효율적 전선인데, 서 있는 게 기대 수익률이고, 누워 있는 게 위험이죠. 그럼 이렇게
우상향하는 전선이 효율적 전선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전선? 그럼 얘네들은 아주 좋은 대안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A, 그 다음에 C, D, E가 있죠. 그럼 얘네들한테 분산 투자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얘네들은 동일한 수익에서는 가장 위험이 큰 거, 위험이 작은 거 선택하고, 자, 동일한 위험에서는 수익이 높은 거 선택하겠죠. 그럼 B를 선택하겠어요? C를 선택하겠어요? 그럼 C가 B를 지배하죠. 이해 갔나? 그렇게, 자, 요 하나하나를 아주 포트폴리오 하기 좋은 애들 점들을 효율적 포트폴리오라 그래요. 무슨 포트폴리오? 그럼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집합하면 그냥이야 선이 만들어져. 그러면 여기서 효율적 전선은 뭐야? 문제를 풀면서 얘기해 볼게요. 뭐예요? A, C, D가 효율적 전선상에 나타나는 거겠죠. 맞나요? 얘기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다 가르쳐줄게. A는 낮은 수익, 낮은 위험이니까 공격적이야, 보수적이야? 보수적이고, 얘 높은 수익, 높은 위험이죠. 보수적이야, 공격적이야? 공격적이고. 자, 얘네들은요, 이 네 가지를 다 투자하는 게 낫지 두 개 투자하면 안 돼요. 그럼 구성산수가 적을수록 많을수록. 그럼 AC가 나요? ACDE가 나요? ACD가 났고요. 맞나요? 그 다음에 AC보다는 AD가 수익이 높죠. 이렇게 높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렇게 연결한 전선이 무슨 전선? 효율적 전선이라는 거죠. 그럼 효율적 전선, 효율적 프론티오는, 자, 동일한 위험에서는 더 많은 위험을 얻을 수가 없죠. 그럼 더 많은 위험을 얻으려면, 더 많은 수익을 얻으려면 그럽니까? 위험을 더 감소해야 됩니까? 그러면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우상향한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요거 지금 56번 풀어오셨죠? 그러면은 갈게요. 진짜 풀어오신 거 맞아요? 풀어오셨어야 내가 문제를 안 읽어요. 갈게요. 1번 ACD가 무슨 프론티어예요? 효율적 프론티어에 들어가는 거고. 맞아요? 그 다음에 AC에 50% 투자한 AC와 AD에 각각 50% 투자한 AD에 비해서 기대수보다 낮죠? 이거 맞나요? B와 C 중에서 어떤 걸 선택했어요? C를 선택했죠? 안 풀어왔나 보네. C가 B를 지배하잖아요. 맞나요? 그 다음에 구성자 선수가 적은 게 좋아요? 많은 게 좋아? 많은 게 좋죠. 그러면 AC가 나요? AC가 나요? AC가 낫다는 거죠. 기출했던 질문이에요. 맞나요? 그 다음에 A를 선택한 투자보다 E를 선택한 애가 더 공격적이 되겠죠. 그렇게 연결한 전선이 무슨 전선? 효율적 전선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프린트 보고 있어? 그럼 효율적 전선에 최적 포트폴리오라는 게 있죠. 자, 그림을 자세히 보세요. 자, 그럼 효율적 전선은 효율적 프론티어로서 효율적 포트폴리오 집합하면서 우하향, 우상향, 더 높은 수익에 더 많은 위험을 우리가 감수하죠. 또 위험과 수익에 대한 비례관계고, 동일한 위험에서는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해야 돼요. 위험을 더 감수해야 돼요. 그래서 수익을 얻겠죠. 이해 갔나?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무차별 곡선이라는 게 있어요. 자, 무차별 곡선은 차별이 없는 곡선이에요. 그럼 얘는 위험에 대한 태도가 위로 볼록하다, 아래로 볼록하다. 그렇죠? 그럼 최적이 되려면 얘가 두 가지를 안 만나야 돼, 이렇게 만나야 돼요. 만나야지만 최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제가 임의적으로 요렇게 만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렇게 만날 수도 있죠. 그럼 아까 요 값하는 게 그냥입니까? 혐오도가 높습니까? 공격적이다, 보수적이다. 얘가 더 공격적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교차점이 맞아요? 접하는 점이 맞아요? 자, 이 내려간 거는 지배를 당하겠고 위로 올라갈수록 효율이 커지지만 접하는 게 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지금 여러분들 밑에 그림에 최적 포트폴리오라는 게 있어요? 프린트 봐요. 프린트. 책 보지 말고. 그러면 최적 포트폴리오라는 건 누가 만나야 돼요?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이 교차점이다, 접하는 점이다. 접점은 최적이라는 거죠. 지금 보고 계시죠? 그래서 최적 포트폴리오는 무효접으로 암기하시는 게 좋아요. 무효접이라는 것은, 자, 요 무차별 곡선과 무슨 전선이, 효율적 전선이 어떻게 하셔야 돼? 접하는 점이죠. 교차점 하시면 안 돼요. 그죠? 그럼 교차점이 맞아요? 접하는 게 맞아? 접하는 게 맞죠. 그래서 접점이다, 접하는 점이다, 그렇게 하시는 거죠.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시 갈게. 맨 밑에 동그라미 1번 갈게요. 효율적 포트폴리오는 평균 분산 원리에서 선택된 포트폴리오로서 같은 값일 때는 높은 위험, 낮은 위험, 높은 수익이고,
효율적 전선 프론티어는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집합했죠. 우상향하고 위험과 수익이 비례며, 무차별 국수는 투자자의 위험의 태도예요.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아래로 혓바닥을 뾰록 내리죠. 그래서 우상향하는 투자의 위험의 표이고, 최적 포트폴리오는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이 교차점이다, 접하는 점이다. 접하는 점이라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여기까지. 무슨 말 아시겠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제가 이따가 하고, 문제를 아까 거기 56번에서 살짝 한 페이지만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218페이지에 50번 문제 있나요? 218에 50번 있어요? 그러면 50번에 불확실성하의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서 투자 분석에 따른 설명 틀린 것은, 자, A 4번. 자, 아까 만약에 A가 저 칠판에 B보다 기대만큼입니까? 수익만큼입니까? 표준 편차도 큽니까? 그때 A가 B안을 지배합니까? 지배할 수가 없습니까? 지배할 수 없죠. 어우, 분위기 안 좋네. 일로 와봐요. 얘가 수익도 크고 위험도 크잖아요. 그럼 얘가 얘를 지배해요? 안 되죠. 그럼 지배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때는 지배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맞아? 그럼 A를 선택하는 건 공격적이고 B를 선택하는 건 보수적인 것 뿐이지, 지배 원리가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거지. 반응이 없다는 거지. 다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지배한다, 지배하는 게 아니다. 아닌 게 아니죠. 지배하는 게 아니라 그 선택에 대한 성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것이지, 누가 누구를 지배한다는 말을 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몇 번이 틀렸어요? 4번이 틀렸죠. 다른 것들은 다 이해할 거라고 저는 믿고, 오른쪽 보시면 51번에 기출문제라고 해놓으세요. 제발 좀 기출은 기출이라고 좀 해놔야 되는데. 해놓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요거가, 일단 기대 수익률이라는 자체는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가중평균 하는데, 자, 들어볼게요. 자, 지금 거기 보시면 요 문제를 풀어드리게 되면, 요거는 이제 어떻게 푸냐면, 봐봐. 여러분들, 호황과 불황이 50대 50이에요. 50대 50은 반반씩 쪼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쉬워요. 지금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 있어요? 그럼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를 봤을 때, 자, 호황이 0.5 라는 건 그냥입니까? 50%입니까? 불황이 0.5 라는 것도 50%죠? 그냥이야 반반씩 쪼개면 돼. 쪼개서 더하면 돼. 어렵지 않아. 여러분 제발 좀 견직되지 말고. 나도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서 나 눈물 나려고 그래. 그냥이야 반씩 쪼개서 더해서 수익률 내는 거예요. 맞아? 그럼 16하고 얼마가 있어요? 6이 있죠? 그런가요? 그럼 우리가 기대 수익률을 구합니다. 기대 수익률은 그냥이야 반반씩 쪼개서 더하면 되는 거죠. 16의 반은 얼마야? 몰라서 얘기 안 하는 거야? 8. 6의 반은 더해. 11%가 되는 거죠. 지금 뭐 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재밌어, 이제? 재미가 붙었어, 이제 붙었어. 12하고 얼마야? 4. 12의 반은 6. 4의 반은 합쳐. 이것만 나왔으면 좋겠다. 재밌다, 야. 그죠? 그 다음에 다시 할게. 그 다음에 8하고 얼마야? 2. 아우씨, 재밌네. 8의 반은 4. 2의 반은 5죠. 그럼 수익률이 상가가 제일 높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그러면 수익은 판단할 수 있죠. 근데 위험은 어떻게 판단하냐면, 이게 지금 따라서 50대 50 정기분포거든요. 정기분포기 때문에 원래는 표준 편차와 분산을 계산하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그냥 있다, 야매가 있다. 야매를 원하세요? 안 원하시는 것 같은데. 원해요? 그 기출이 나왔던 게, 분산과 표준 편차라면 계산이 엄청나게 복잡해요. 그러지 마시고, 지금 아까 요 숫자들 있었죠? 그럼 숫자가 요 뺀 게 그게 위험이에요. 그만큼 벌어졌다는 거죠. 그럼 요 뺀 수치가 높을수록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야매 가르쳐줄 때 가져가요. 근데 이건 50대 50대만 먹히다라는 거예요. 그럼 16에서 6을 빼봐요. 10이죠? 그럼 10이라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 5가 표준 편차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자, 12에서 4를 빼보세요. 계산이 안 돼요? 8이 되죠? 8이라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 4가 표준 편차라는 얘기고.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8에서 2를 빼보세요. 6이죠? 그죠? 6이라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표준 편차를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게 벗어날수록 위험하다는 얘기죠. 얼마나 쉽니? 쪼개서 더하고, 그 다음 범위 따지고. 나만 쉽나? 알겠죠? 그죠? 그러면 잡아봐. 그러면 상가가
아파트보다 그냥이야 수익도 높아요. 위험도요. 제일 높죠. 그럼 서로 선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정답이 5번이에요. 평균 분산 지배 원리로 상가가 아파트를 지배한다? 아까 똑같은 거예요. 지배할 수 있어 없어? 나는 여러분들이 아까 조용했던 그 사건을 알고 있어요. 이거를 베낀 거거든요, 이 저자가. 그럼 얘가 얘를 지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지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서로 선택하기 어려워요. 오케이 바리? 그러면 기출이니까 다 볼게. 1번 각 상품의 기대된 경제적 상황 확률에 대해서 경제 상황별 추정 수익률을 답에서 곱해서 더한다 이렇게 되었고, 그럼 수익률은 누가 제일 높아요? 상가, 그 다음 OP 아파트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분산과 표준 편차는 그냥이야 위험을 측정해. 위험. 자, 그럼 위험은 아까 어떻게 돼? 요 수치가 클수록 큰 거죠. 그럼 누가 제일 높아? 상가. 아파트가 낮죠? 그럼 아파트가 낮고 그 다음 OP고 그 다음에 상가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여기 기출이기 때문에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원래는 표준 편차와 분산은 밑에 같이 그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계산 방식이 되게 어려워요. 그죠? 그러면 아까 같이 그냥이야 이걸 빼줘. 50대 50이니까 정규편이 빼갖고 차이가 작은 거가 위험이 적어요. 알겠어요? 이렇게 해설에 그런 것도 없죠? 이렇게 가라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가고 그 다음에 52번 있어요. 52번. 그러면 자, 그러면서 곱해서 더한다. 좀 들어볼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거 약간 야매를 하겠지만은, 자, 일단은 여러분이 기대 수익률은 무조건 먹고 들어가야 돼요. 기대 수익률이 있어요? 근데 기대 수익률 야매로 푸는 방법 아시죠? 그럼 야매로부터 갈게요. 호황, 그 다음에 보통, 불황이죠. 그죠? 그 다음 우리가 수익률이 있고요. 수익률이 몇 퍼센트예요? 20, 30, 40. 자, 그 다음에 확률이라는 게 있죠. 확률을 원래는 우리가 소수점으로 고쳐주는 게 오리지널이거든요. 근데 그냥이야 무식하게 곱해서 더하죠. 그렇죠. 맨날 야매꾼이라 할까봐 일단 오리지널로 가볼게. 이게 원래 0.3이잖아. 그럼 이걸 곱하면 6%가 나와요. 끄덕끄덕 거려 그냥. 자, 0.4잖아요. 그죠? 그럼 1.2가 나오고, 그죠? 아니다, 12%가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이거 30이니까 0.3이니까 12%가 나오니까 다 합치면은 30%가 정답이죠. 근데 그냥 야매로 가야 돼. 야매로 가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 수익률이 나와야 분산도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야매로 그냥 딱 30%를 맞추는 게 그냥이야 무식하게 곱해서 숫자가 앞에서 앞에가 맞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요거 20하고 30을 곱하면 얼마가 돼요? 600이죠. 60이 나오면 큰일 나요. 600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30하고 40을 곱하면요 1200이 되고 요게 1200이 되죠. 그럼 3000이 되니까 30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지금 분산이라는 걸 제가 처음 하는데, 분산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요건 이제 그 해설을 좀 보시면서 나중에 이제 보시는데, 이 분산이 한번 나왔다가 이의청이 들어갔거든요. 30%가 기대 수익률이라는 건 아시겠죠? 그럼 자, 아까 그 차이가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맞나요? 그러면 30에서 30을 빼면 0이죠. 그럼 이건 지워준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 지금 여러분들 52번에 보시면은 기대 수익률 30%라는 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분산은 내가 처음 강의하다 보니까 이건 별표 쳐놓고 해서요. 이제 처음이야. 이제 해야 돼. 이제 피할 수가 없어. 분산이 있어요? 분산은 이제 표준 편차를 제곱한 건데 어떻게 구하냐? 지금 기대 수익률이 몇 퍼센트죠? 그럼 여기서 벗어난 척도를 얘기하거든요. 맞나요? 근데 얘는 지금 몇 퍼센트예요? 그러면 그거를 기대 수익률에서 빼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20%가 0.2죠? 도와주세요. 그래서 얘가 0.3이죠? 제곱을 한 다음에 이 확률을 곱해요. 그럼 그냥입니까? 0.3입니까? 0.3이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갈게요. 자, 이 0.3에서 0.3을 빼면 제로죠. 그럼 중간에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굳이 이건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도 기대 수익률을 중간에 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얘기 좀 해봐. 공인 중에서 또 나왔었거든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럼 다음 가자. 다음은 불황의 수익률이 몇 퍼센트예요? 40이죠. 강의에 참여하세요. 그럼 몇 점 몇? 0.4에서 얼마? 0.3을 빼주는 거죠.
곱하기 얼마? 0.3을 하고 중간은 지워진다는 거예요. 맞나? 그러면 그냥이야 야매가 있어. 야매가 있는데 자세히 보세요. 자, 그러면은 얘나 빼주면 마이너스 0.1이나 얘도 0.1이 나와요. 맞나요? 그러면 이 봐봐, 야매인데 봐봐요. 여기가 1이잖아. 1은 곱해도 1이에요. 요 숫자는 불변이거든요. 얘도 불변이에요. 그걸 더하면은 6이죠. 그럼 찍더라도 6을 찍으라는 거죠. 반응이 없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해하셨나? 제 강의 좀 고차원적이게 되는데, 이게 지금 공인중개사랑 감정평가 문제가 거의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그럼 그냥입니까? 중간에 지워줬습니까? 그럼 기대순위는 몇 퍼센트 나왔다? 30%라는 거죠. 맞아요? 얘기 좀 해봐요. 그 다음에 지금 20에서 30을 빼나 40에서 30 빼나 그냥이야 10이야. 그러면 숫자가 1이라는 게 나오잖아. 몇 점 몇이지만. 얘기 좀 해봐. 알겠죠? 그럼 내가 찍어야겠다. 내가 딱 느낌에 찍어야겠다 그러면은 3하고 3을 더하면 얼마야? 그럼 4보다 6으로 가는 거죠. 별로 안 좋아해. 아시겠습니까? 이런 걸 가르쳐 줘야 돼, 강사가. 안 풀겠다는 게 아니라. 얘기 좀 해봐. 미치겠다. 나도 쉬는 시간 만들었는데 별로 안 터지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4하고 4가 나왔다. 그럼 얼마? 8이 될 가능성이 크죠. 야, 오늘 이것만 계속 할까?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적을 보고 가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계산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 자, 학교 다닐 때 마이너스 0.1도 그냥 곱해도 그냥 0.1로 봐야 돼요. 그죠? 그러면 0.1을 두 번 곱하죠? 그럼 얼마가 돼요? 0.01이 되거든요. 맞습니까? 그럼 여기다가 0.3을 곱하죠? 맞나요? 그럼 우리가 0.003이 나와요. 근데 얘는 할 필요가 없죠. 위랑 똑같으니까. 그럼 0.003에다가 두 가지 0.006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딱 느낌이 와서 필이 팍 꽂히는 게 그냥이야 중간에 지웠어. 지웠죠. 기출이 거의 다 그렇게 나와요. 그럼 30%가 기대수인데 가능성이 큰 거죠. 반드시는 아니지만.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0에서 20배나 40에서 30배나 10이죠. 그럼 10이라는 숫자는 앞에가 1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요 숫자가 살아남겠죠. 그러면 찍더라도 얼마를? 약간 뒤에 단어를 6을 찍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힘들어 죽겠다. 아시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연구 결과 나온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감정평가가 이렇게 나왔으면 공인중개사는 0.2하고 0.2가 나왔어요. 그럼 더해보세요. 그럼 4가 될 가능성이 크죠. 아시겠습니까? 이런 요령도 좀 가져가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분산은 요 계산 문제를 하셔야 됩니다. 0.006 찾으셨죠? 그죠? 그러니까 요 정도에 대한 분산 문제가 나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이렇게 보시고 3번이 정답이고,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53번으로 갈게요. 자, 53번의 정답은 틀린 게 5번으로 답을 하셨죠? 위험회피형의 투자자 중 보수 조건 공격 쪽에 비해 위험이 높더라도 기존 높은 투자를 선호한다. 자, 그냥입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금 위험에 대한 투자자가 바뀌었죠? 공격 쪽이 보수 쪽보다 더 높더라도 위험이 높더라도 기존이 높은 걸 선택하겠죠. 아까 했었죠? 그러면 54번에다 별표 쳐보세요. 기출이 중요합니다. 54번 별표 쳤어요? 자, 기대수준과 위험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부동산 투자안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요구가 기대보다 커야 되어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그런가요? 자, 평균 분산 지배이의 원리에서 A와 B가 있다. A와 B가 그냥입니까? 수익률이 같습니까? 같죠? 이거 대답해 줘야 되고. 근데 A안보다 B가 표준 편차가 크다는 건 B가 더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걸 선택하겠어? A를 선택하겠죠.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 다음 위험이 피할수록 아까 서 있는 게 무슨 축? Y축. 누워 있는 게 X축. 맞아요? 그럼 해피도가 큰 게 저는 1억 주면 뛸게요 라는 애가 해피도가 크죠? 그럼 해피할수록 완만하다, 가파르다? 가파르다는 거죠. 완만해진다가 아니라 가팔라진다는 거죠. 맞아요? 그 다음에 아까 봐봐. 위험이 높을수록 수익도 크죠? 그럼 같이 움직인 것을, 이건 부의 관계가 아니라 따라서 정의 상관관계. 부는 반대 방향이라는 거죠. 이해갔어요? 그럼 부 마이너스 해야 돼요? 정 해야 돼요? 정 플러스 상관관계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고쳐주세요. 이렇게 반대가 부의 상관관계예요. 자, 무위험률이 상승하면
요구 수익률도 하락한다, 상승한다. 상승하게 되겠죠. 이해하셨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뭐 55번은 그냥 넘길게요. 이건 잘 안 나오고 그냥 해설을 보시고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56번은 했었죠. 넘길게요. 넘기시면은 57번으로 갑니다. 자, 57번으로 가시면, 자, 요것도 예상 문제니까 답만 볼게요. 아, 똑같네요, 문제가. 부동산 투자의 수익과 위험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3번. 위험이 하락할수록 요구 수익률은 떨어지겠죠. 아까 했잖아요. 그럼 상승한다, 하락한다? 하락하죠. 같이 움직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보시고, 다른 것들은 그냥 읽어보시고, 그 다음 58번의 변이계수는 오른쪽에 60번이 있으니까 60번으로 가볼게요. 60번. 다음에 변이계수. 그럼 아까 변동계수라고도 하는 변이계수는 표준편차를 올리죠. 기대좀 내린다. 근데 60번에다가 별표를 쳐주시면 기출문제가 상당히 좀 어렵게 떴어요. 지금 60번 보고 계십니까? 그럼 ABC의 3개의 부동산에 대한 투자성과 측정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결과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가볼게요. 자, 일단은 ABC를 지금 그려볼게요. ABC입니다. 그럼 ABC에 대해서 갈게요. ABC 부동산이 수익률의 기대치가 있죠. 수익률의 기대치가 숫자만, 얘는 10, 14, 얘가 얼마예요? 13. 표준 편차 있죠. 그럼 옆에 표준 편차는 위험이라고 적으세요. 뭐라고 적어놔? 위험. 앞에가 수익이고, 그럼 얘는 7%, 15%, 16이라는 단어가 있죠. 가볼게. 자, 그러면 A는 다른 부동산에 비해서 그냥이야 저위험이야. 저위험 저수익이죠. 아니, 이게 숫자가 낮다고요. 저위험 저수익. 천천히 갈게요. 경직돼 있어야 되게. 투자만 하면 경직돼, 숫자만 보면 힘들어 죽겠죠, 그냥. 아주. 저위험 저수익. 맞아요? 그 다음에, 자, 요게 이제 어려운데, 이번에 가시면 상관계수라는 게 있어요. 무슨 계수? 그럼 상관계수가 커야 돼요? 상관계수가 작아야 돼요? 어떤 게 좋을까? 큰 게 좋을까? 작은 게 좋을까? 어차피 인생을 찍는 거야. 하나만 찍어봐. 자, 봐봐. 서로 비슷해야 돼요? 상관이 좀 적어야 돼요? 그럼 수치가 낮아야 좋아요. 맞습니까? 그럼 주식하고 채권이 있죠? 그럼 앞에 대가리만 보고 뒤에 건 다 지우시고 그냥 0.7만 볼게요. 0.7. 뒤에는 0.4. 제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 뒤에 건 숫자 필요가 없는 거야. 인생이 피곤하잖아. 그 다음에 0.2하고 0.1, 또 0.5하고 0.3. 그럼 이 둘 중에서 수치가 큰 건 채권이 커요? 주식이 커요? 주식이 더 크다는 거죠. 맞습니까? 이 수치가 크다는 것은 거의 유사하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채권과 거의 유사합니까? 주식과 움직임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이해 가야 되는데, 갔어요? 그 다음에 3번이 정답인데 이따 해드리고 4번으로 가볼게요. 4번을 가시면 평균 분사 결정법에서 시부동산을 투자 대상에서 배제하고 A, B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는 건 뭐냐면, 잘 보세요. 절 보세요. B가요, C보다 그냥입니까? 수익도 큽니까? 위험이 낮죠? 그럼 누가 누구를 지배하겠어요? B가 C를 지배해서 배제되죠. 맞나요? 그럼 누가 남아요? A하고 B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겠죠. 이해 갔나? 그 다음에 5번 변이계수가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우리가 이 상관계수가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그러면 이 5번에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금융상품의 수익률과의 상관계수가 제일 낮은 걸 찾으면 되죠. 그럼 제일 낮은 건 어떤 겁니까? B죠, B. 그런가요? 그러니까 B 부동산이 그 다른 부동산보다 좋은 포트폴리오 구성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변이계수. 아까 변이계수 기억나세요? 변이계수는 그냥이야 표준 편차가 올라가. 표준 편차가 올라가죠. 화이팅. 뭐 올라간다? 표준 편차. 맞습니까? 그럼 A와 B를 봤을 때 A는 표준 편차가 지금 7이죠. 7을 10으로 나누고 얘는 15를 14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런가요? 맞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되게 중요한 게, 그럼 A가 변이계수가 커요? B가 변이계수가 커요? 자, 따라서 윗대가리가 큰 게 크다. 얘가 더 크죠. 무슨 말인지 알아? 수치를 몰라도 돼, 우리는. 그럼 누가 더 작아? A가 더 작다는 거죠. 그럼 A가 더 좋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변이계수를 나타냈을 때
B부동산이 A보다 더 우월합니까? A가 더 우월합니까? A가 더 우월하다는 거죠. 이해 가셨나? 그래서 우리가 변이계수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0.7 나오고 이건 1.07이 나오죠? 근데 이걸 할 필요가 없었죠. 얘기해봐요. 윗대가리가 큰 게 크죠? 그럼 얘가 작죠? 그럼 누가 더 우월하다? A가 더 우월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틀렸다? 3번이 틀렸죠.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59번은 감정평가 문제입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자, 기억에 갑니다. 59번 위험과 수익과의 관계다. 옳은 것은 기억. 위험회피형 투자는 위험 증가에 따른 보상으로 높은 기대수익을 요구하겠죠? 맞습니다. 자, 위험과 수익은 상쇄관계라는 건 위험이 클수록 요구하는 수익률도 작아진다, 커진다. 커져요. 맞아요. 그 다음에 디귿번이 올해 나올 것 같아요. 자, 위험의 크기에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다고 돼 있죠? 이거 따라서 위험 중립형. 위험 선호형이 아니에요. 지금 보고 계십니까? 그러면 디귿은 위험 선호를 뭐로 고치셔야 돼요? 위험 중립형으로 고쳐주세요. 무슨 중립형? 위험 중립형. 그냥 기대 수익률, 우리가 그러면 얘는 위험의 크기에 관계 있다, 관계가 없다. 기대 수익률에만 의존한다는 거죠. 위험의 크기에 관계없이 기대 수익률만 의존한다는 건 위험 선호다, 위험 중립형이다. 중립형. 이게 공인중개사 아직 안 떴어요.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위험 중립형이라고 뜰 겁니다. 뜨고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과 위험합주를 합쳤죠. 계산하고요. 평균 분산 모형에서는 기대 수익률이 같다면 위험이 큰 거, 위험이 작은 거 선택하고, 위험이 같다면 기대 수익률이 높은 거 선택하겠죠. 투자안의 선택 기준의 지배 원리니까 기억, 리을, 미음 3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런가요? 됐습니다. 이렇게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집은 그대로 한 페이지 쭉 넘기시면은 226페이지에 고정해 놓고 자, 따라서 포트폴리오. 그래서 제 프린트로 갑니다. 테마 3. 테마 3 가셨어? 갈게요. 포트폴리오입니다. 자, 포트폴리오는 원래는 부동산에서 발전됐어요? 주식시장에서 나왔어요? 한계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이론입니다. 자, 포트폴리오 이론인데,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포트폴리오 이론을 봤으면 집중 투자가 맞아요? 분산이 맞아요? 분산. 그럼 분산 효과를 작게 해야 돼요? 크게 해야 돼요? 크게. 그럼 원래 아까 갑돌이가 주식에 투자한다. 자, 아까 여러분들 따라서 효율적 전선. 아까 효율적 전선이라는 게 있었죠. 그럼 아까 예를 들어서 A, C, D이라는 효율적 전선이 아까 기출문제 있었어요. 그럼 적게 하는 게 좋아요? 구성사선을 많이 하는 게 좋아요? 많이 하는 게 좋죠. 맞나요? 그러면 우리가 자, 집중이 맞다, 분산이 맞다. 여기서 투자한 거를 여기서 이런 걸 커버할 수 있고요. 여기서 딴 거를 이런 걸 커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분산이 맞고, 그럼 아까 AC가 좋아요? ACD가 좋아요? 아까 기출문제 기억나세요? 그럼 구성자산수가 적을수록 많을수록 효율적 포트폴리오니까 구성자산수가 많을수록 타는 거죠. 그래요? 그 다음에 아까 왜 체계적과 비체계적 있었죠? 자, 체계적은 그냥입니까? 모든 자산에 옵니까? 모든 자산에 오는 것은 피할 수 있다, 피할 수가 없다. 피할 수 없다. 비체계적, 체계적. 그물이 촘촘히 돼 있죠? 체계적이라는 것은. 그래서 아까 경기 변동 기억나세요? 그 다음에 인플레, 이자율 변화 이런 것들은 다 체계적이고, 그 다음에 주식회사 할인. 자, 딱 하나의 개별 자산에 왔어요. 그럼 이거는 그냥입니까? 피할 수 있습니까? 조리독감이 터지면, 주가가 떨어지면 돼지고기 소고기 사는데 사게 되면 퍼부할 수 있죠. 그럼 우리가 따라서 비계 제거. 그럼 포트폴리오는 그냥요 비체계적을 줄여요. 비체계적. 체계 못 줄이죠. 비체계적 위험을 줄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자, 총위험이라는 것은, 포트폴리오의 총위험은 두 가지가 있어요. 총위험은 체계적은 피할 수가 있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비체계적은요 피할 수 있죠. 그럼 체계적은 그냥입니까? 모든 자산에 옵니까? IMF 같은 거 맞아요? 그럼 피할 수 있다, 피할 수 없다. 그물이 그냥요 촘촘히 돼 있어요. 물고기라면, 그죠? 그럼 물고기라면 그냥이다, 체계적이다, 그물이. 그럼 체계적 그물은 피할 수 있다, 피할 수가 없다.
피할 수 없고, 비체계적은 모든 자산이야, 개별이야. 피할 수 있다,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있다. 체계적이다, 비체계적이다. 그럼 등성등성 돼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저 같은 마른 물고기 같은 건 피할 수 있죠, 이렇게. 자, 이렇게. 그래서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로서 제거가 가능한 거는 따라서 비계 제거. 체계는 못 제거시켜요. 포트폴리오 제거가 가능한 거는 체계적을 제거시킨다, 비계를 제거시킨다. 비계를 제거시키지 체계는 못 제거시켜요. 맞아요? 그럼 비체계적을 줄인다는 것은 총 위험은 줄이지만 0까지 줄일 수는 없죠. 무슨 위험이 있기 때문에? 체계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까 요구 수익률이라는 거 아십니까? 요구 수익률은 자, 무위험률에다가 그냥입니까? 위험할증률을 더합니까? 더하죠. 그럼 우리가 위험이 클수록 요구 수익률도 커지죠. 그러면 이게 비례관계라는 여기서 이 위험은 피할 수 있다, 피할 수가 없다. 피할 수 없어요. 감소해야 된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요구 수익률에서는 비체계적이다, 체계적이다. 체계적을 얘기하는 거죠.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체계적, 자, 요구 수익률의 시리즈가 있어요. 자, 요구 수익률은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이에요? 주관적이죠. 개인마다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할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객관적이 맞습니까? 주관적이 맞습니까? 주관적이라고 해야 되고, 최대였어요, 최소였어요? 최소죠, 최소. 그럼 최대가 맞다, 최소가 맞다. 최소라고 하셔야 돼요. 이해하셨나? 그래서 내가 갔다가 요구르트 아줌마를 만났어요. 그래서 아줌마한테 따보세요. 요구르트 주소. 주가 뭐야? 소가. 요구르트 줬대요.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좀 웃자, 그죠? 웃음을 잃었어. 줬대요. 그러면 돼, 안 돼? 뭐 어떻게 돼? 주석. 주가. 소가. 최소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해하셨습니까? 2시까지 개개되는 말 좀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요구 수익률은 비체계적을 얘기해요, 체계적을 얘기해요? 체계적이지 비체계적이 아니거든요. 맞나요? 그럼 요구 수익률이 떴다. 그럼 비체계적을 찍으셔야 돼요, 체계적을 찍으셔야 돼요? 체계적을 찍으셔야 되죠. 그래서 요구 수익률에서 반영되는 위험은 체계적 위험이 반영돼요. 맞나요? 왜요? 피할 수 있어요, 피할 수 없어요? 감수해야 되거든요. 오케이? 그럼 2탄이 이 아줌마가 내가 주소! 그래서 거기 막 반말을 하니까 이 아줌마가 유효기간을 지난 걸 줬어요. 나 그거 먹고 어떻게 했어요? 체했죠. 발음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은 갑자기 묻지만 난 새벽 2시에 2시간 동안 만든 거예요. 그럼 먹고 어떻게 했다? 그 체계적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위험이 클수록 수익도 크다는 이 비례관계는 체계적과에 대한 비례지 비체계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요? 그 다음에 아까 상관계수 기억나세요? 높아야 된다, 낮아야 된다? 낮아야 되죠. 그럼 상관이 많을수록 좋아요, 적을수록 좋아? 적어야 되죠. 그럼 상관계수가 클수록 작을수록? 작을수록. 플러스가 좋아, 마이너스가 좋아? 마이너스가 좋죠. 맞아요? 그럼 같은 방향이 좋아, 반대 방향이 좋아? 반대 방향이 좋죠. 같은 방향은 플러스 값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 방향이 좋으면서 자, 마이너스 1에서 0 플러스 1까지가 있는데, 자, 플러스 1은 비체계적 위험이 제거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완전히 똑같은 수익에다가 똑같은 방향은 얘는 전혀 체계적 비체계적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전혀 안 된다, 안 돼요. 맞아요? 근데 플러스 0.9는 그냥이야 1보다는 작아. 분산 효과가 있다는 거죠. 0도 분산 효과가 있어요. 근데 마이너스 1일 때는 그냥이야 완전히 제거돼. 10% 10%가 반대니까. 이해하셨죠? 자, 프린트로 정리 갑니다. 자, 프린트 보고 있어요? 자, 포트폴리오 갑니다. 집중 투자가 맞아요, 분산 투자가 맞아? 자, 옆구리를 만져보세요. 체계 제거, 비계 제거. 뭐가 쌓였어요? 비계가. 저를 보세요. 저도 딱 보시면은 얼굴이 다 균형이 맞는데 배만 좀 나왔어요. 그럼 나는 그냥 해다 이걸 분산 투자해야 돼. 비계를 제거해야죠. 아시겠습니까? 체계 제거만 찍어봐 그냥. 그러면 포트폴리오 났다? 그럼 어딜 잡고 시작해야 돼요? 옆구리 잡고. 비계 제거지 체계는 안 제거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재밌게 하세요. 재밌게. 체계 제거, 비계 제거. 그럼 체계 제거는 무조건 틀린 말이에요. 비체계적 제거하고 안정된 수익을 획득하고, 포트폴리오 효과를 크게 하려면 자산수가 적을수록 많을수록 수익률이 같을수록 반대일수록 반대, 상관계수가 마이너스일수록 좋아요. 마이너스 1이면 비체계적인 그냥 완전히 제거해. 플러스 1은 제거돼, 안 돼? 안 돼요. 효과가 없어요. 그럼 플러스 1인 경우를 제외하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플러스 0.9는 되나요? 왜요? 1보다 작으니까요.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주식은 단기인데 부동산은 장기죠. 한계점이 있어요. 근데 우리도 포트폴리오 구성할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자, 같은 방이 좋아요? 반대 방이 좋아요? 같은 게 좋아요? 다른 게 좋아? 다르다는 거예요. 부동산은 액센트를 주세요. 지역마다 같다, 다르다. 다시 한번 어떻게? 다시 한번. 그게 포트폴리오 할 수 있다는 거죠. 용도별로 어떻게 다? 다시 한번. 그렇게 포트폴리오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러면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들어가 볼게요. 빨리 갈게요. 식기 전에. 자, 226페이지로 갑니다. 가시면은, 자, 66번 있죠? 자, 일단 예상 문제는 답만 볼게요. 이 저자에 대한 얘기니까. 자, 66번에 포트폴리오에서 틀린 거는 4번. 자,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자산수를 무한대로 증가시킬 때 총위험을 0까지 수렴합니까? 아니죠. 얘기 좀 해봐. 자, 총위험은 줄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자, 무슨 위험 때문에 그래요? 체계적 위험 때문에 못 죽이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0까지로 수렴한다는 건 맞다, 틀리다? 틀리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비체계적 위험으로 한다면 맞겠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럼 0까지 수렴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해 갔나요? 다른 지문들은 뭐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오른쪽 갑니다. 오른쪽 가시면은, 자, 이거는 이제 조금 좀 어려운 게 있기 때문에 같이 볼게요. 자, 상관계수가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그러면 자, A, B가 0.24고 C와 D가 0.74이라면 A와 B 결합된 투자 분산 효과가 더 크겠죠? B로 금문 갖고, 움직임이 완전히 상호 연관되어 있지 않을 경우는 분산 투자 효과가 있고요. 마이너스일 때는 비체계적을 완전히 제거할 수도 있죠. 근데 4번이 정답이에요.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상관계수가 플러스에 가까울수록 분산 효과는 커진다, 작아진다. 4번이 정답이죠. 그런가요? 위험자산끼리 결합해서 투자하는 것보다 위험자산에 결합하여 투자하는 것이 위험효과, 감소효과가 더 커지므로 잠재적 이익이 기대할 수 있다는 거 그냥 참고하시고요. 68번에 갈게요. 자, 다 볼게요. 68번은 갑니다. 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종목수가 많은 것이 종목수가 적은 것보다 분산효과가 항상 클 것이다. 자,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항상 큰 건 아니죠. 아니, 항상이라는 게 좀 틀렸잖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반드시 큰 것만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2번. 포트폴리오의 구성자산 수익률이 각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의 경우는 상관계수 플러스 1인 경우에 비해서 위험 회피 효과가 크다는 건 맞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셨나요? 그 다음에, 자, 2번이 정답이고, 3번. 자, 갑니다.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두 자산의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비체계적 위험뿐만 아니라 체계적 위험도 감소되어 체계적 위험 분산 투자가 감소 안 돼요. 안 되죠. 4번. 투자자의 수익률이 움직임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비체계적 위험 감소되지 않는다. 자, 투자자의 움직임이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은, 자, 상관계수가 0이란 뜻이에요. 무슨 뜻이다? 0. 아까 0은 분산 효과가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감소 효과가 있다라고 하셔야 되죠. 그런가요? 자, 부동산은 위치별로 같아요, 달라요? 그럼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쉽지가 않다, 기대할 수 있다, 구성할 수 있죠?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문제는 좀 이렇게 좋지가 않아요. 아까 68번에 1번에 가시면은 항상 큰 것은 아니죠. 이렇게 항상이 들어갔다는 게 약간 틀린데, 그걸 뭐 좀 여러분들 그냥 이해해 주시고, 그냥 그렇게 해서 기출문제 위주로 좀 가지고 가세요.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69번 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시험 문제 50대 50이 나오고 60대 40이 나오는데 60대 40은 좀 어려운 문제예요. 지금 보시고 계시죠? 그래서 이건 하나씩 그냥 해볼 수밖에 없어요. 이 야매가 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야매도 있고 곱해도 되는데 이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씩 그냥 풀어보도록 할게요. 들어갑니다. 다음에 곱해서 더한다. 근데 이제 이거는 아까 제가 기대 수익률에 대한 포트를 넣었지만 투자 비중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각 수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투자 금액과는 관련이 없죠. 자, 할게요. 지금 A와 B에 A 부동산과 B 부동산에 각각 몇 퍼센트를 투자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100억이면 60억, 40억을 투자했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투자 비중을 가중평균 해줘야 되는 거죠. 이해 가셨나? 근데 먼저 그냥 해야 돼요. 기대 수익률을 구해야 돼요. 구해야죠. 먼저 구하시면 돼요. 갈게요.
도와드릴게요. 이건 야매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오리지널로 해볼게요. 그럼 불황, 정상, 호황이라는 게 있죠. 그럼 0.3이라는 것은 30%라는 얘기고 0.4라는 것은 40%라는 것이고 0.3은 30%죠. 다 소수점으로 고쳐주셨어요. 그럼 그냥 곱하면 퍼센트가 나와요. 그럼 우리가 A 부동산으로 갑니다. A 부동산은 수익률이 4%죠. 자, 그러면 요건 퍼센트니까 곱하니까 1.2가 나오죠. 나오고요. 그 다음 0.4에다가 12를 곱하죠. 그럼 4.8이 나오든가요? 나오고요. 0.3에다가 20%니까 6%가 나오죠. 그럼 얘를 다 더하면 몇 퍼센트가 돼요? 12%가 되시나요? 그럼 A는 12%란 얘기죠. 그런가요? 자, B로 갑니다. 자, 이따가 나중에 40, 60을 가중평균 해줘야 되죠. 나중에 들고요. B로 갑니다. B는 얘가 마이너스 10이 나왔죠. 마이너스는 아직까지 시험에 나온 적은 없거든요. 근데 저자가 내신 거니까. 그럼 마이너스 3%가 될 거예요. 마이너스 3%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15%죠. 그럼 6%가 되겠죠. 그 다음에 40%니까 12%가 되겠죠. 자, 이걸 다 더하면 몇 퍼센트가 돼요? 15%가 되죠. 그런가요? 그럼 아까 A와 B의 각각 비중이 몇 퍼센트 몇 퍼센트로 되었어요? 자, 60대 40이죠. 그럼 다시 한번 가중평균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그래서 우리가 또 야매도 있지만 그냥 오리지널로 가볼게요. 0.6이잖아요. 그죠? 그럼 요걸 곱하면 얼마가 나와요? 7.2가 나오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게 0.4죠? 그럼 요걸 곱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6이 나오니까 합치면 13.2%의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해하셨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 기대수익률과 다른 거는 얘는 그냥입니까? 투자 비중이 있습니까? 투자 비중을 나중에 한번 더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됐습니다. 조금만 쉬었다 갈게요.